새벽에 양복을 입고 바지에 물이 적신 흙이 묻은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낚싯대냐면 북한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5년 동안 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동열의 안보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간첩이 있다는 증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간첩 공작 조직을 계속 운영하고 도리어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청주 간첩단과 같이 이러한 간첩단이 실제 적발이 되고, 세 번째, 저희가 이 간첩 통신을 분석을 합니다. 이런 교신 내용들이 다 파악이 안 되지만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북한이 대남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저희 지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간첩 공작은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간첩을 양산해서 난파시키는데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이라는 간첩 양성소에서 기본과정 4년 마치고 각 공작부서에 배치되면 또 그 공작부서에 자처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해외 연수까지 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서양 문물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변절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60년대에 그랬지만은 70년 넘은 후반부터는 난파될 간첩들한테는 국내 TV를 시청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신문을 다 봐요. 내가 남한으로 난파되기 때문에 난파되는 그 지역의 문화나 문물을 다 알아야 되지. 간첩으로 적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투가 안 바뀌어요. 말투가. 표준 서울말을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동무란 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 간첩 신고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돈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기차표 사는 거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옵니다. 그래도 잡혀요. 난파돼서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 선제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북조선보다 훨씬 잘 산다. 그런 것을 알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알기 때문에 90년대부터는 사상적으로 투철하지 않으면 간첩을 난파해야 하죠. 이런 애들을 사상적으로 딱 확고하게 만들어서 난파시킵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북한에서 배운 것하고 너무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수하는 간첩도 1980년대에 있었습니다. 간첩을 잡는 수사 기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면은, 첫째는 뭐냐면 신고, 간첩 신고 위해서 대공수사관이 이제 공작을 해서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신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공수사관이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대공 첩보를 수집하는 가운데서 간첩 징후를 발견해서 검거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간첩들이 국내에 침투했을 때 북한에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습니다. 이 간첩들이 교신하는 거죠. 이 교신 전파, 간첩 통신을 분석해서 또 간첩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역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거한 간첩을 검거했다고 일체 보도를 않고 보완해 붙입니다. 그리고 그 간첩을 이용해서 계속 북한에 보고를 하는 거죠. 실제 이제 간첩은 검거해서 전향시켜서 외부에 배치를 시키고, 우리 대공수사관이 그 검거한 간첩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속 북한에 보고를 하고 해서 이제 간첩을 불러들여가지고 잡는 겁니다. 바로 1995년에 검거한 간첩 김동식 일당도 바로 우리 대공수사기관이 1980년대에 검거한 간첩을 역용을 해서 불러들인 겁니다. 15년 동안 공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고정 간첩을 접선해서 월북시키겠다고 김동식 일당이 내려갔다가 잡힌 겁니다. 사실상 누가 간첩이냐를 알기가 힘들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간첩을 잡기 쉽겠습니다. 간첩 식별 요령에서 1970년대까지는 이렇게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어요. 새벽에 양복을 입고 바지에 물이 적신 흙이 묻은 사람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낚싯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왜 낚싯대냐면 북한으로 무전을 치기 위해서 한 1m 이상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안테나선을 뽑아야 되거든. 그때 낚싯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또 어투, 북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또 밤에 문을 닫아놓고 계속 라디오를 청취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60, 70년대는 간첩을 식별하는 요령이라고 해서 포스터같이 붙여놓기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간첩 식별 요령 학습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실상 이 간첩이 이제 다양화됐잖아요. 사이버 간첩도 존재하고, 전에같이 육상이나 수중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제3국을 우회해서 국내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간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간첩을 식별한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간첩을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면 간첩 다 잡겠죠. 청주 간첩단도 15년부터 실제 공작을 했거든요. 적발할 때까지 7년 걸린 거 아닙니까? 쉽게 검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교신합니다. 전에는 이제 그 간첩이 난파될 때 무전기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수신할 때는 방송 지령을 통해서 받고, 그 다음 이제 북한에 보고할 때는 무전기 같은 것을 통해서 전문을 갖다 북한으로 때리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긴급한 경우만 사용하고 대부분 이메일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계 메일 계정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표적으로 구글의 지메일이면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고, 북한의 간첩 본부하고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 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것을 공유해가지고 북한에 보고할 내용을 은어로 작성을 합니다. 은어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요. 근데 또 북한도 국내 침투한 간첩한테 지령을 내릴 때 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인데 전문용어로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입니다. 간첩 본부에서 보낸 지령문을 열어보면은 음악 파일이, 그림 파일이 나오고 텍스트 파일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상호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집어넣으면 실제 지령문이 나옵니다. 중간에 감청하거나 할 수가 없겠네. 없죠. 왜냐하면 국내 메일 계정 같으면은 수사기관이 간첩 비밀을 입증하면은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서 특정한 대상자의 이메일을 감청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 간첩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외국계 메일을 사용해요. 그래서 구글 코리아에 가봤자 경영하는 것만 책임지는 거지 서버 같은 건 다 미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줍니다. 간첩 문제는 네 대한민국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우리랑 상관없다 그러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교신할 때는 텔레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은 텔레그램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간첩들이 우리 사이에 횡행한데 국민들이 간첩 신고 정신이라든지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면 합니다. 예, 입니다.